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를 여는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은 무주 영하 3도, 전주 1도 등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2도 등 11도에서 14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새벽 사이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점차 추워져 모레는 평년보다 기온이 5, 6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전주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 단체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나흘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 첫날인 어제 전주 시내버스 5개 회사 가운데 3개 회사 181대의 막차 운행이 중단됐고 오늘도 130여 대가 파업에 동참하며 막차를 결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시민 불편을 고려해 출근 시간에는 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방침입니다. 임대료 문제 때문에 고발당한 부영에 대해서 경찰이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시는 이 문제를 더 공론화시켜서 대응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나금동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전주시는 부영주택을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해마다 5%씩 임대료를 올린 부영주택에 2.6%의 조정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부영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임대료의 인상률은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을 고려해 결정해야 되지만 부영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주시의 해석입니다. 주거비 물가지수는 고려하지 않고 하가 지역의 분양 아파트 주택가격 변동률만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위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부영 측은 조사 중인 사안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과도한 행위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2016년과 2017년의 임대료 결정은 관련 법규에 따른 것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미리 언론에 공표한 것으로 이는 과도한 행위이자 당사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당사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준수하였습니다. 물론 다수의 법무부로부터 확인도 받았습니다. 전주시는 부영 측의 2017년분 임대료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의 이번 결정으로 부영 측의 임대료 인하를 촉구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들의 대응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부영건설이 서남대 인수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통해 인수 의사를 흘리다가 어제는 공식적으로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리한 인수 조건을 내걸고 있어서 과연 서남대 인수 의지가 있는지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국회 유성엽 의원은 지난주 부영건설이 서남대 인수 의사를 밝혀온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수 조건은 이사진 8명의 전원 교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지분 100%를 요구하는 것으로 구 재단은 물론 교육부를 모두 배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 인수 시 구 재단의 지분을 일부 인정해주는 현행 법과 충돌하는 조건이어서 법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부영건설은 또 서남대에게는 교직원 전원 사표를 요구했습니다. 인수 시 발생할 구조 조정의 갈등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서남대 교수회는 지난주 학교 정상화에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전원 사표 제출을 결정했습니다. 정상기관이 들어왔을 경우에 구조조정이나 저기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이겁니다. 이를 갖다 보여주겠다 이겁니다. 급박하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부영그룹은 서남대 인수설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공식 밝혔습니다. 2년 전 서남대 인수전에 나서 실패한 부영건설이 최근 무리한 조건을 달아 인수 의사를 흘린 뒤 여론과 정치권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새로운 인수기관은 거론된 적 없다며 예정된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런 다음에 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결정할 상황이에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리, 부실 대학은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강한 상황에서 부영건설의 까다로운 인수 조건으로는 서남대 회생에 불씨를 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경북 포항의 지진 이재민들이 내진 설계도 안 된 곳에 머물면서 대피소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정부가 국민재난안전포털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피소 정보를 안내하고 있는데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지진 실내 구호소로 나와 있는 전주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 지진 피해 이재민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다는 시설물입니다. 이 같은 실내 구호소는 전북 14개 시군에서 모두 140곳이 지정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은 인구 수에 비해 구호소가 턱없이 적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주의 경우 실내 구호소는 8곳, 수용 가능한 이재민 수를 계산해보니 2,000명으로 전체 인구 65만 명의 0.3%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각종 재난 대비 임시 주거시설은 14개 시군에 468곳이 지정돼 있는데 내진 기능을 갖춘 곳은 40%밖에 안 됩니다. 순창구는 내진 기능을 갖춘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보가 정확한 건지 믿기도 힘들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전라북도가 최근 밝힌 대피소는 200곳가량 더 많고 해당 시군들은 최신 자료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작년에 9.12 경주 지진 있고 나서 지금 저희가 새로 다시 또 확보를 했어요. 아시는데 그 자료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대피소 안내 표지판도 미흡합니다. 실내 구호소를 겸하는 곳들을 찾아가 보니 옥에 대피소라는 표지판만 붙어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1차적으로 안전을 확보해주는 대피소가 정보 제공과 안내부터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진이 났을 때 막상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떠오르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평소에 대피 요령을 잘 익혀둬야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자 한 남성이 황급히 뛰어나갑니다. 그 순간 건물 외벽이 무너지고 하마터면 크게 다칠 뻔합니다. 반면 카페 한 손님은 탁자 아래로 일단 몸을 숨깁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를 마칩니다. 이처럼 지진이 났을 때는 대피 요령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은 남의 일이었던 전북에서 대피 요령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평소에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죠. 어떻게 하는 줄을 몰라. 해마다 재난안전 훈련을 하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하기 2주 전인 지난 1일 실시된 지진 대피 훈련 때도 대상 공무원 가운데 40%만 참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뒤늦게 지진 대피 요령을 담은 동영상을 자체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튼튼한 탁자 아래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약해지면 가스와 전기불을 차단한 후 반드시 출구를 확보합니다. 계단을 이용해 밖으로 대피하고 이동할 때는 건물 담장과 떨어져 이동합니다.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요. 지진 났을 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동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또한 시군 마을회관과 아파트 단지에 지진 발생 때 행동 요령을 담은 전단지를 배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만큼 평소 대처 요령을 정확하게 익히고 있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바른정당에 이어 자유한국당까지 국민의당과의 통합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정가 안팎이 소란스럽습니다.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 세력인 평화개혁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동영 의원을 이승환 기자가 만났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보수 야당의 통합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를 적폐연대라고 폄하했습니다. 과거 김영삼 통일민주당 대표가 민정당과 통합해 민심을 거슬렀던 3당 합당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신3당 합당이에요. 자유한국당 일부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합치자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적폐연합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건 국민에게 버림받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국민의당을 지켜내려면 당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하고 그 정체성은 대북 포용 정책을 중심으로 한 평화주의와 개혁주의 노선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적폐청산을 핵심으로 하는
재벌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검찰개혁, 개혁 노선 이것을 견지할 때, 지켜나갈 때 국민의당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동영, 박지원, 천정배 의원이 주도하는 평화개혁연대는 이미 통합 반대 의견을 밝힌 17명의 의원 이외에 중도 의원들을 접촉해 세불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통합 반대 회견과 세미나를 거쳐 빠르면 다음 주쯤에는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평화개혁연대 참여 의원들이 20명을 넘어서느냐입니다.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현재 모두 40명이니까 통합 문제에 따른 당내 주도권을 줄 수 있고 나아가서는 최악의 경우 따로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 수도 있다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남원시 사계정사 입구에 항일 독립운동가 5명의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장수군이 친환경 비료로 고품질 토마토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시군 소식 주혜인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순국한 5 애국열사의 추모비가 남원시 주생면 사계정사 입구에 건립됐습니다. 남원 주생 출신인 방양규, 방진영 선생 등 남양 방씨 가문의 애국지사 5명은 1919년 4월 남원 광활로 등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다 일제의 총칼을 맞고 순국했습니다. 그 전에 이 선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은 아마 광복도 없었을 거고 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도 안 됐을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그 정신을 이 비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계속 개선해 나간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난 24일 장수군 농업기술센터가 친환경 비료로 고품질의 토마토를 생산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구 결과 클로렐라와 유용미생물을 섞은 비료를 사용했을 때 토마토 생산량이 약 20% 증가했고 식감과 색깔도 좋아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수군 고품질 농산물 생산 증대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클로렐라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가 군산상공회의소 회장과 산업단지 주요 기업인 등과 함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지역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산시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해외에서 철새를 통해 유입된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로 추정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고창 오리농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유럽에서 유행한 H5N8형 AI와 유럽 지역의 야생조류 저병원성 H3N6형 AI가 재조합돼 형성된 새로운 H5N6형 AI 바이러스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이 바이러스가 철새 이동 경로를 따라 고창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오리 농가에 겨울철 오리 사육 일시 중단이 확대됩니다. 전라도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 오리 사육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사육 일시 중단을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44개 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도는 사육 일시 중단 농가에 대해서는 오리 한 마리당 510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